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K-팝 데몬 헌터스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관적 의견이고요. 처음에는 스포일러 없이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고, 이후에는 이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분석하는 내용을 넣었으니 이제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즐길 수 있게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스포일러 없이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은 이유를 분석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서로 시간선이 달라 작품 속 세계가 풍족합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 살아가는 존재가 나올수록 원래 작품은 풍성해지면 재밌어지거든요. 보면 이제 현대인도 나오고 이제 민속 요괴, 과거 한옥과 현대 배경의 요소와 인물이 만나 쉽게 흥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보면 이제 저승사자부터 이제 뭐 호랑이 까치까지 나오면서 현대와 과거, 전통, 민속이 모두 만납니다. 때문에 작품이 풍부해지죠. 그리고 서로 시공간 선이 다르면 원래 더 풍족해지는 게 이제 예시로 이누야샤, 그리고 이제 이게 네이버 웹툰의 은타이라는 웹툰인데 보면은 조선시대 배경이거든요. 근데 흡혈귀처럼 서양 요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 이제 나니아 연대기, 이게 현대에서 이제 그 나니아라는 또 다른 판타지 세계로 넘어가면서 아예 시공간이 서로 이동하는 작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얘 민속 요괴 플러스 현대 배경이거나 아니면 얘 존재 플러스 현대인 혹은 동양 귀신 플러스 서양 귀신식으로 아예 시공간을 다르게 하면은 이 조합은 특별한 걸 안 해도 그냥 현대 배경 플러스 현대인 혹은 과거 존재 플러스 과거 배경처럼 같은 시대 배경 존재끼리 만나는 것보단 보자마자 더 흥미랑 재미를 주기가 쉬워집니다. 말 그대로 더 풍부해지는 거죠. 뭐 조선시대에 선비가 앉아있는 거 별 생각 없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다? 이거는 그냥 그림 보자마자 흥미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통 것을 넣는다고 해도 그냥 단순히 건축가 패턴으로만 넣으면은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건축가 패턴은 아무리 전통으로 이쁘고 화려하게 해도 그건 배경에 불과하거든요. 이러면은 별 효과를 솔직히 못 준다고 봐요. 반대로 아예 이제 캐릭터로 넣어야지 효과가 큽니다. 아예 과거 존재를 출연시켜 비중을 주면 더욱 과거와 현대 결합을 주니 풍족하고 새로워져요. 왜냐면은 이야기 흐름은 결국 캐릭터를 통해서 흐르지 배경을 통해서 흐르진 않습니다. 뭐 일정 부분은 흐르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다른 원인이 뭐냐면은 현실 촬영이 지닌 한계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사극과 SF, 판타지처럼 현대와 다른 시공간을 다루는 작품이어도 아무래도 현대인에게 익숙한 배우가 출연하면은 작품 속 시공간에 몰입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배우는 나와 같은 현대인이며 같은 공간에 살아가니까요. 익숙하지 않고 처음 보는 분들이 연기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익숙한 배우분들이 나오면은 그 배우분의 다른 모습이 기억이 남다 보니까 그 작품 속 세계관에 제대로 몰입하기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때문에 오히려 인물이 모두 창작인 이제 만화나 애니, 게임처럼 현실에 없는 인물과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 더 그 시대를 몰입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현실에 없는 존재가 등장하니 더 새롭고 현대를 생각하지 않게 해줘 판타지 장르에 더 유리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인물이 모두 창작이니까 작품 속 세계에 쉽게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실에 없는 인물, 캐릭터 등장, 현재와 머나먼 과거 배경, 전통을 소재 삼아 요소가 다채롭고 여러 민속 캐릭터까지 나오니 더 풍성하고 새롭죠. 현실과 동떨어진 새로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민속 문화라는 이런 색다른 전통이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은 건데 어떻게 이런 독보적 문화를 가지게 되었냐, 그것도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저는 그게 한반도라는 지리적 이점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도라는 건 애초에 대륙과 섬을 이어주는 땅이거든요. 우리 한반도는 이제 중국 대륙과 일본 섬의 중간에 있습니다. 섬과 대륙인 그 외 외국인이 교류하려고 들르는 중간딱 역할을 하는 게 반도예요. 그러고 반도라는 지리적 이점이 매우 큰 게 침략 루트가 제한적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내륙에서 뼈로 튀어나왔다 보니까 이 길목만 지키면 돼요. 심지어 우리는 여기가 다 산이었어서 결국에는 중국이 우리 쪽을 침략하려면 여기 이쪽만 저희가 잘 막았으면 됐거든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니까 아무래도 섬이나 아니면 해상으로 침투하려고 해도 제한적이었고, 이런 지리적 이점 덕분에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가 쉬웠습니다.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한반도는 혼합, 이주가 강하진 않았으니 독자적 전통을 지킬 수 있었고요. 보통 섬과 반도는 국가가 외부랑 열려있냐 혹은 닫혀있냐에 따라 주변과 비슷한 혼합 문화를 이루냐 아니면 독자적인 자국 문화를 가지냐로 나뉘는데, 일본과 한국은 둘 다 독자적 문화를 지닌 편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렇게 뭐 이주라든지 아니면 혼합이 장려되지도 않았고 이런 환경 덕분에 독보적인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가 해외 입장에서 새로운 이유가 아무래도 K-팝, K-드라마 같은 요소는 사실 꽤 알려졌어요. 근데 이건 모두 현대 것입니다. 아직 과거 것 같은 전통과 민속풍 혹은 전래동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해외에. 이게 전해지려면 해외로 이주도 하며 활발히 교류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전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제야 전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이유로 이제 K 콘텐츠가 의구심과 거부감이 사라지고 하나의 장르가 된 덕분도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흥행한 작품들이 결국에는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시리즈,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K 콘텐츠를 향한 낯선 의구심, 거부감 벽이 허물어져 당연한 하나의 카테고리로 일단 자리 잡았다고 보고요. 사실 우연히 한 작품만 뜨면 그건 잠깐의 유행이거든요. 하지만 새로 나오는 작품, 음식 등이 계속 흥행하고 사랑을 받으면 그건 하나의 문화이자 카테고리로 자리 잡습니다. 저는 K 콘텐츠가 이거를 이뤄냈다라고 봐요.
좀 더 길게 말해보자면 음악 한 개만 흥행한 게 아닌 계속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그걸 해외에서 사랑해주니까 K-팝이라는 장르가 된 거거든요. 예시로 강남스타일 하나만 흥행했으면 그건 강남스타일이 흥행한 거지 K-팝이 흥행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강남스타일을 포함해서 계속 한국에 있는 음악들이 해외에서도 사랑을 받으니까 K-팝이 된 거죠. 그리고 우연히 드라마 한 개만 성공한 게 아닌 주기적으로 계속 성공해주니 K-드라마가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성공한 K-콘텐츠가 뭐예요? 한류는 이제 거부감 없이 더욱 받아들여주기 쉬워졌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식사를 할 때 거부감이 없으면 쉽게 식사 메뉴 후보에 넣지만 생소한 국가 음식을 먹으라면 의구심과 거부감이 강하게 들거든요. 때문에 생소하면 의심하고 손이 안 가고 거부감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류는 지속적인 성공으로 그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으로는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K-콘텐츠는 웬만하면 한동안은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결국에 K-콘텐츠는 일단 믿고 한 번은 보는 콘텐츠다 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은 새롭고 매력적인 캐릭터와 독자적인 문화 소재, 그리고 일단 믿고 한 번은 보게 되는 K-콘텐츠 인식의 만남이 이번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불렀다라고 봅니다. 아직 퍼지지 않은 전통적인 과거 요소와 잘 알려진 현대 요소의 결합과 당연한 장르로 자리 잡은 K-콘텐츠, 이것이 합쳐졌다. 전통적 존재 플러스 현대적 존재 플러스 민속적 존재 등장으로 과거를 단순 배경으로 만들지 않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함께 공존하게 함으로써 영화를 더 풍성하게 즐기게 해줬다. 저는 그게 이 성공의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스포일러를 포함하지 않고 이제 분석한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은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가장 컸다고 봐요.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인정하실 텐데 다른 작품에서 보기 힘든 예쁜 캐릭터들의 망가짐이 매우 즐거움을 줬다 봅니다. 보면은 같은 캐릭터거든요. 네, 다 이뻐요 진짜. 근데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가차 없어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쁜 캐릭터인데 잘 망가져요.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친숙하고 매력있게 다가옵니다 우리한테. 사실 아무래도 좀 잘생기거나 멋진 분들을 보면 벽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선 외모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나랑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잘 망가지고 잘 웃네? 이러면서 친숙함을 느끼면서 팬이 되는 건데 이거를 잘 보여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다른 애니메이션 회사는 이 정도로 예쁜 캐릭터를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저는 힘들었을 거라 봐요. 다른 애니메이션 회사였다면은 아마 가능성으로는 그냥 PC로 매력 없는 캐릭터나 혹은 안 예쁘거나 안 잘생긴 비주얼인데 억지로 매력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 억지로 치명적인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공감 안 가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혹은 예쁜 캐릭터는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이 정도로 다채롭게 얼굴을 망가뜨릴 수 있었을까? 이 정도로? 저는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이제 비인간형 캐릭터를 망가뜨려 매력을 느끼게는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기계 캐릭터라든지 동물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뭐 외계인이나 다른 판타지 세계 속 존재를 망가뜨림으로써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 정도 비주얼을 뽑을 수 있었을까? 그런 외계인, 동물, 기계 등 비인간형 캐릭터로? 저는 그것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때문에 매우 독보적인 캐릭터였다. 그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었고 팬들에게 사랑을 받은 요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캐릭터에게 매력을 주고 싶으면은 예쁘고 잘생기고 귀엽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한 거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인물과 캐릭터를 가상으로라도 동경하는 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캐릭터에 친숙함을 주고 망가뜨려야 매력적이지 망가진 외모로는 무엇을 해도 매력을 느끼거나 정가기가 힘들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뭐 동물이나 외계인, 기계처럼 인간이 아닌 캐릭터를 망가뜨리는 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비주얼적으로 완성된 캐릭터를 망가뜨려야지 매력을 줄 수 있다. 그게 저는 성공의 열쇠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예쁘고 잘생기고 생소하고 새롭고 귀여우며 매력적인 캐릭터가 다 있는 영화다. 정말 다 있어요. 그것이 저는 아무래도 계속 보는데 즐거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즐거움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자면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이 루미를 보면서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바로 겨울왕국의 엘사입니다. 왜냐면 둘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영화를 보면은 루미가 결국 헌터로서 요괴들을 퇴치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루미가 반요입니다. 아버지가 요괴예요. 그리고 이거를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와 본질을 숨기면서 살아와요. 둘 다. 엘사는 마법을 쓰잖아요. 이걸 숨기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 이유로 고통받고 벽을 세우는데 주변인과 그게 자기 일상과 사람을 지키는 거라 믿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의도치 않게 정체가 들키거든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주변인에게 더 진솔하게 다가가게 해주었다. 이것이 두 캐릭터의 공통점입니다. 전 그래서 이 루미를 보면서 엘사가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차이점이라 하기도 그런데 이제 둘 다 결국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잖아요. 이때 루미는 동료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엘사는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이 레리코를 혼자 부르잖아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져온 게 이제 등장인물로 보는 관계를 한번 정리해 왔는데 이 루미, 미라, 조이가 한 그룹이고 동료입니다. 루미는 반요라고 했잖아요. 루미는 이 둘에게 자기가 반요인 정체를 숨겨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반대로 얘는 진우인데 진우는 저승사자거든요. 요괴예요. 하지만 오히려 정체를 들킨 덕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둘은.
그리고 진우는 반대로 정체는 애초에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건데 얘는 과거를 숨겨요. 루미한테. 일정 부분 과거를 숨긴 덕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루미를 내치기로 했을 때, 관계를 끊기로 했을 때 자신의 과거를 전부 밝힙니다. 하지만 막상 보면 결국 다들 자기 정체를 들키면은 주변인이 떠날 거라 믿지만 막상 들켜도 결국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보라색으로 제가 친 셋 있잖아요. 이 셋은 다 상대의 정체를 알게 돼도 결국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루미는 진우의 과거를 받아들이고요. 미라와 조이도 루미의 정체를 받아들입니다. 위 복합적인 관계가 더욱 인물 간 관계와 상호작용이 다양해 작품 재미를 풍성하게 해주었다라고 저는 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K-팝이 지닌 사람들의 이미지를 알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걸그룹 이 헌트리스를 통해서는 아무래도 마르고 좀 자신감이 넘치고 파워풀한 노래를 주로 부른다는 K-팝 걸그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반대로 보이그룹은 이제 마르거나 근육질이거나 등 다양한 몸매를 가져오는데 노래는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그게 영화를 보면서 좀 더 공감을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둘 다 칼군무에 절도 있는 동작으로 댄스를 한다. 이것이 K-팝이 지닌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제가 소개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한 번 봤는데 지금 급하게 분석하고 PPT 만들어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스토리가 그렇게 막 엄청 심오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몰랐던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직관적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가볍게 볼 수 있고 노래와 춤 등으로 신나서 계속해서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게 해준다고 봅니다. 저도 계속 몇 번 정주행할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혹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급하게 준비한 거니까 저 혼자 다른 영상들처럼 디테일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 디테일이 저는 성공의 요소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해외인들이 이렇게까지 사랑한 이유가 디테일이 아니라 분명 전 다른 데 있었을 거라고 봐서 그걸 주제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그럼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냄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